이야기할 함수의 대칭성과 함수의 추론은 정말 함수 전반적인 이야기니까 계속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단원에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고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뒤에 함수의 극대극소 그리고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울 거예요. 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의 여러 특징을 알고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그 함수가 어떤 모양일지 추론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함수의 대칭성. 함수는 대칭인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용어로 기함수랑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우함수는 y축의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y축에 대하여 대칭 식으로 표현하면 fx와 f-x는 같다. 즉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요거랑 같은데 부호만 음수인 부분의 함수값은 서로 같겠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렇겠지. fx와 f-x의 함수값은 같다. 이게 우함수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 우함수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점을 한번 볼게요. 이 두 점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럼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될까? 미분계수는 이 점에서 순간 기울기가 되겠죠. 요 기울기는 요 기울기도 어떻게 돼? 서로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래서 점이 대칭이니 그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인 미분계수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점의 x값을 x라고 하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x라고 하겠죠. 그럼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f'x고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x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 마이너스 x겠죠. 얘네 둘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인데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은 둘이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y축에 대하여 대칭인데 여기가 1 증가할 때 3 증가한다. 요거는 기울기가 3이고요. 얘는 1 증가할 때 y는 3 감소하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은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x와 f'-x는 부호만 다르다. 이걸 그림에서 말고 미분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얘네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지? 얘는 미분하면 f'x고요. 얘는 미분하면 f'-x하고 속미분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같다라는 거죠. 우함수 즉 y축의 대칭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대표적으로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2차 함수가 있고요. 이게 이 원점에 대하여 모든 점에서 다 대칭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점 대칭. 자, 그러면 얘는 요때의 x값 요거랑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얘네 둘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지. 그러면 요때는 fx랑 f-x랑 둘이 부호만 다르겠죠. y값이 함수값이 부호만 다르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 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겠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데 얘네 기울기가 어때 보여? 둘이 똑같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f'x와 f'-x 얘네 둘의 미분계수는 실제로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쭉 연결했을 때도 이 직선 두 개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거든. 그죠? 직선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무조건 기울기가 같아요. 이걸 실제로 미분을 해봐도 같습니다. 얘네 둘이가 같으니까 미분했을 때도 같겠죠. 그럼 얘 미분하면 f'x고요. 요거 미분하면 프라임 붙이고 속미분 튀어나오니까 배운 함수의 대칭성 가지고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예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곡선 바깥에서 그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바깥에서 그었을 때는 접점을 t로 잡고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복잡한 거를 대칭성을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우선 대칭성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y는 3x 세제곱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걸 fx라고 하면 f-x, 즉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는요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fx랑 f-x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죠. 어디에 대칭일까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게요.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나중에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a, 0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이 접선과 0,a에서 0,a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이게 좀 평행이 좀 안 맞네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대충 평행이라고 봐주세요. 얘네 두 개가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자, 그럼 이 a, 0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우리가 보통 하던 것처럼 t, 3t 세제곱이라고 보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9t 제곱이고요. 여기 접점을 k, 3k 세제곱이라고 두면 여기 기울기는 9k 제곱이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서로 같으니까 9t 제곱과 9k 제곱이 같다. 그러면 t랑 k랑 같거나 t랑 k랑 부호만 다르겠죠. 왜냐면 t 제곱이 k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봤듯이 접선이 지금 평행하다는 거는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접점도 지금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즉 k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자, 요거식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t에서의 접점과 지금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점이 a, 0을 지난다를 대입을 해볼게요. y는 기울기 9t 제곱 x-t 더하기 3t 세제곱. 그런 다음에 이게 a, 0을 지난다. x에는 a 넣고 y에는 0을 넣으면요. 0은 9t 제곱 a-t 더하기 3t 세제곱이다. 이 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식을 뽑을 수가 있겠죠. y는 9k 제곱 x-k 더하기 3k 세제곱이다. 인데 우리가 아까 k는 마이너스 t라고 나왔으니까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k에다가 마이너스 t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넣기 전에 이거 접점 0,a도 집어넣고
k 대신에 마이너스 t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9t 제곱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 그리고 k에 마이너스 t 넣으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9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6t 세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문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a 대신에 6t 세제곱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0은 9t 제곱 6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3t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 9, 54 t 5제곱 마이너스 9t 세제곱 더하기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t 세제곱. 자, 그러면 6t 세제곱으로 묶으면 9t 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러므로 t는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0이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는, 지금 여기 양수 부분을 t라고 뒀으니까 t가 3분의 1이고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요. 자, 그러면 t가 3분의 1이고, 그러면 기울기는 3분의 1 나오면 1, 접점은 3분의 1, 9분의 1. 자, 이 점과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x절편이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x-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x-9분의 2. 자, a, 0을 지난다. a-9분의 2는 0, a는 9분의 2. 그러므로 90a는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되게 복잡하죠? 자, 방금 접선의 방정식, 접점을 이용해서 구했고요. 한번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간편해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우선 이 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것을 알았습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앞에서 배웠듯이 이 대칭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즉 이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쵸?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도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 그 말은 이 접점이 서로 원점 대칭이겠죠. 원점 대칭. 그리고 이 두 개가 평행이니까 결국 이 직선과 이 직선도 서로 원점 대칭인 상태겠죠. 원점 대칭인 상태면 이 점의 원점 대칭점은 여기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0이겠죠. 그리고 이 점의 원점 대칭점은 여기겠죠. 서로 다 원점 대칭입니다. 이 점도 원점 대칭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0,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울기가 나오겠죠. 여기 기울기는 a분의 a라서 기울기가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접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거나 요거나. 자, 그럼 요거를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해서 어떤 x값에서 미분계수가 1이 되는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여기가 3분의 1, 9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접점 나왔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y는 x-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요걸로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하면 아까처럼 a가 똑같이 나옵니다. 훨씬 대칭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구할 수 있죠. 다항함수 관점에서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의 대칭성에서 다항함수의 관점을 볼게요. 자, 우선은 다항함수는 상수함수도 있고 상수함수는 y는 3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y는 ax 더하기 b, 요거 직선.
상수함수랑 1차 함수는 직선이고요. 2차 함수부터 대칭성을 말할 수가 있어요. 2차 함수는 기본형이 y는 x 제곱입니다. 여기에 뭐 a가 붙었죠. 이 다음 함수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접어지는 대칭이라서 2차 함수는 선대칭입니다. y축에 대하여 무조건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서로 얘네도 선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겠죠. 이런 대칭이 되고요. 3차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3차 함수부터는 우리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3차 함수는 2차 함수는 선대칭이었죠. 3차 함수는 점대칭이 됩니다. 기본형은 y는 ax 세제곱이 돼요. 2차 함수도 y는 ax제곱 요 형태에서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가 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항들이 생기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항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막 평행 이동을 해서 다른 항들 1차 상수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3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이 원래는 요거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2차, 1차 상수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fx라고 하면 f-x는 마이너스 ax 세제곱이죠. 둘이 같은데 부호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점대칭이 됩니다. 점대칭.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요. a가 양수인 경우는 x가 크면 커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여기도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평행 이동이 되고 요 a 값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얘네가 이런 것들도 3차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요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여튼 얘네도 원점 대칭이죠. 요렇게 다 원점 대칭인 3차 함수 모양은 무조건 원점 대칭이다. 자, 여기서 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렸죠.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 여기 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릴까? a가 양수일 때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 y는 x 세제곱이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같이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다.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무조건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2차 함수도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1차 함수도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하죠. 왜냐면 x가 무한대면 이 함수값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4차 함수부터는 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 3차 함수를 조금 더 뜯어볼게요. 나중에 미분적분을 배우면 이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를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좋아요. 여기가 대칭점이죠. 대칭점이고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너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네. 대칭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서로 대칭이 되는데 이때 이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이렇게 서로 대칭이죠. 이때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볼록한 게 위로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위로 볼록이라고 하고요. 볼록한 게 이렇게 아래로 있는 것을
아래로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에서 딱 변환되는 요점이 대칭점이자 뭐라고 부르냐면 곡선이 볼록볼록한 게 변하죠. 그래서 곡선이 변한다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해요. 요거를 미적분 배울 때 얘네를 배우는데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 나중에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변곡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볼록볼록한 게 변하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고 요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당함수 관점에서 이렇게 선대칭이랑 점대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참고로 알면 좋은 게 교점의 종류에 대해서 알면 좋습니다. 요거는 쌤이 따로 프린트는 안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X축이 있고, X축 하기 전에 만약 요런 방정식이 있죠. 요 방정식의 근은 X는 1이겠죠. 근데 이 방정식을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각자 y는 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즉 y는 x-1과 y는 0 요렇게 요거 두 개를 연립할 때 얘네 둘이 같다고 놓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0이라는 게 결국 x축이죠. y가 0인 점들의 모임. 그리고 이 파란색은 y절편 -1, x절편 1. 1차 함수니까 직선이죠.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요 교점, 요게 둘이 같아지는 x값이고 그 x값은 1이 되겠네요. 방정식을 함수로 고쳐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요 함수를 우리가 풀 때는 방정식으로 고쳐서 x값을 풀죠. 그래서 앞으로는 방정식을 보고 함수로 바꿔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교점, 얘네 서로 교차하죠. 요거를 교차점이라고 하고, 이 교차하는 것을 실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식의 실근은 교차하는 모습이야.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차식의 실근을 한번 볼까요? 2차식 완전 제곱식을 얘기해 볼게요. 얘네는 y는 x-1의 제곱이면, 얘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y는 0, 요 직선과 얘는 y는 x-1의 제곱이면 꼭지점이 1,0이고요. 중근을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죠. 자, 2차식의 실근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근이긴 근이죠. 근데 아까는 이렇게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엇갈렸었죠. 이렇게 엇갈렸었는데 이걸 교차점 형태였는데 2차 함수를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접한다라고 하죠. 이것도 실근이긴 실근인데 근이 원래는 x-1, x-1은 0이라서 x는 1, x는 1. 원래는 두 개인데 이게 하나로 중복이 되니까 하나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된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x는 1에서 접하는 형태고, 이거를 이제 중근이라고 하죠. 이 근은 1이랑 1 이렇게 두 개가 겹쳐졌을 때는 이렇게 교차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다렸다가 다시 튕겨져 나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죠. 그런데 이제 3차식을 볼게요. 자, 우선 2차식의 실근은 접하는 모습이죠. 접하는 모습. 자, 그 다음 3차식의 실근 한번 볼게요. 이것도 y는 0. y는 0이면 x축이죠. y는 0.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얘는 x는 2에서 근을 가지는데 요걸 뭐라고 부를까? 근 3개가 겹쳐지죠. 근 3개가 겹쳐지는 것을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3개가 중복된 근이다 해서 삼중근이라고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잠시 접했다가 뚫고 또 지나가요. 이것도 교차하는 점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교차하는 점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여기에서는 교차점이죠. 교차점이 이 두 개가 교차한다라는 거는 서로 만나긴 만나는데 미분계수, 즉 순간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교차해요. 그런데 접한다라는 거는요. 이 점에서의 순간기울기도 같고 함수값도 같다라는 건데 접점이 이렇게도 접할 수 있고 이렇게 교차하듯이 접할 수 있어요. 그래도 둘이 함수값도 같고 순간기울기도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교차점이긴 한데 순간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교차하는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중근 같은 경우는 잠시 이렇게 접했다가 다시 뚫고 지나가는 교차하는 접점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좀 다양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fx가 있는데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0, 2, 5, 7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 일 때 fx를 구해보래요. 자, 그럼 여기는 교차점, 여기도 교차점, 여기는 접점인데 이렇게 스쳤다가 다시 올라가죠. 요거는 2차식의 근인 중근이에요. 중근. 여기는 뭘까요? 약간 살짝 접하다가 다시 내려가죠. 요거는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fx를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최고차항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2하고 0, 요거에 0 된 x가 0이니까 x가 3번 있고요. 여기는 2번 있고요. 요거는 1번, 요것도 1번.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아주 되게 고차식이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식이 나와 있죠. 이거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유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값은 0, 1, 2가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죠.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고요. 여기 만약에 음수다. 그럼 여기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2에서는 삼중근이죠. 그러면 내려오는데 삼중근이니까 접할 듯 하다가 접하는 교차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차니까 그냥 뚫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0에서는 중근이죠. 접하고 다시 튕겨져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들을 기초로 해서 다항함수의 추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태까지는 x축과 그래프, y 교점, x축이 y는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x축 말고 다른 직선과 그래프 y 교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y는 fx라는 식이 있고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꼭 1차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럴 때 얘네의 교점이 총 3개가 나오죠. 이 교점을 A, B, C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이 근을 구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 연립하는 형태로 얘네 두 개 연립이 결국 교점의 x좌표니까 요거 연립하려면 fx는 gx다. 이렇게 놓고 한쪽으로 옮겨야 근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항상 근을 구하려면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항식의 근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가 0이 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x값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변은 무조건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fx-gx는 0. 얘네 요것을 인수분해를 하면 그 근이 a랑 b랑 c랑 나온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게 0 되는 x값이 a, b, c니까 얘네는 이것을 인수로 가집니다. 근데 앞에 개수를 모르니까 k라고 둘게요. 그러면 내가 이 fx를 유추하고 싶은데 이 fx는 결국 어떻게 된다? 즉 얘네가 요게 되겠죠. fx-gx가 얘네니까 마이너스 gx를 이항시키면 fx는 k, x-a, x-b, x-c 더하기 g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근을 가지고 앞에 개수는 모르고 더하기 gx 원래는 요거 둘이 뺀 게 요 식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를 다시 옮긴 거예요. 요 형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를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mx 플러스 n 이고 근이 1이랑 3 이것도 그래프를 y는 2분의 1x 더하기 5 이렇게 될 때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3일 때 fx를 유추하라. fx식을 구하라.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되죠. fx는 원래는 fx-gx가 요거를 근으로 가지는데 요거는 1차식의 근이고요. 스치듯 했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는 거는 중근이었죠. 2차식의 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x-gx는 요거를 근으로 가지니까 x-1, x-3의 제곱이라고 해놓고 최고차의 개수가 3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gx가 넘어와서 플러스 gx니까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근으로 가지는 식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더해주면 됩니다. 한번 더해볼게요. 이제는 요런 fx가 있어요. 이 fx의 최고차는 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x축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3가 y축 여기가 만약에 8이고 여기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fx를 구하래요. 자, gx가 없는데요. gx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임의로 gx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y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2. 자, 여기에서 근을 가지죠. x는 3에서 중근, 2차식의 중근, 여기도 중근. 그러면 x-3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근을 가지고
요거 플러스 gx 4 요렇게 해주면 아주 간편하게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